제4회 출제 예상 모의고사 문제 파일 불러와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은 100점 20점이 되겠고 그 중에서 기본 작업 다시 1은 100점 5점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은 입력 문제가 되겠는데 입력 문제는 오타 없이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입력을 빠르게 입력을 하시는 방법은 블록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A3부터 G10까지다. 그러면 A3부터 G10까지 블록을 잡아 놓으시고 입력을 하시면 열 방향으로 엔터를 입력해서 입력을 하시면 중간에 뭐 빠뜨리는 게 있거나 이러는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시고 나중에 빠뜨리는 부분의 오타를 찾으시는 게 더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입력이 느리다 그러면은 기본 작업 다시 1은 오타가 하나만 있어도 감점이 되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기본 작업 다시 2부터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2는 100점 10점 5문제 각 2점씩 되겠습니다. 자,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라 하나씩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A5부터 A6셀 그럼 A5셀과 A6셀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A7부터 A9까지 그러면 A5와 A6셀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A7부터 A9 그 다음 A10부터 A11셀도 범위로 잡으시고 그 다음 A13부터 B13셀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만약에 하나씩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씩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빠르게 하시려면 컨트롤 키를 잡으셔야 되고 또 컨트롤 키 잡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컨트롤 키 누르시면 안 되고 첫 번째 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4부터 G4 영역은 글꼴 스타일을 굵게 C4셀부터 G4셀까지는 글꼴 스타일은 굵게 채우기 색은 표준색에 있는 노랑. 자, 표준색에서 노랑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C5부터 H15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영역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그랬으니까 C5부터 H13까지 C5부터 H13까지는 자, 범위를 잡으시고 셀 서식은 자, 단축 컨트롤 2를 누르셔도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숫자 1. 또 블록 잡으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고 또 위에 있는 홈탭에 오른쪽 표시 형식 아래에 있는 요 대화 상자 보기를 눌러도 셀 서식의 표시 형식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맞춤 아래에 있는 대화 상자 보기는 맞춤 탭으로 가고요. 이렇게 글꼴 아래에 있는 대화 상자 보기는 셀 서식의 글꼴 탭으로 바로 갑니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저장으로 가려면 셀 서식의 요 대화 상자 보기 또는 컨트롤 1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맨 아래에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려면 샵 콤마 샵샵 0 뒤에다가 숫자 옆에 개자를 붙여야 되고 자, 숫자 옆에 개자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단위 1000원이 돼야 되니까 옆에다 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를 굳이 안 입력을 하셔도 확인 눌러주시면 개자가 붙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따옴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3셀부터 H13셀까지는 A3셀부터 H
13셀까지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그랬으니까 요 글꼴 그룹 위에 보면 모든 테두리 먼저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해 주시면, 자, 모든 테두리 바깥쪽은 굵은 테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B5부터 B12셀에는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시오. 그랬으니까 B5부터 B12셀에 이름 상자에다 제품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자, 이름 정의할 때는 반드시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엔터를 입력을 하셔서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오타가 있거나 잘못 입력하셨다 그러면 수식 탭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서 삭제를 하고 다시 이름을 써주시거나 편집을 눌러서 다시 범위 조정 다시 하시고 이름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름을 바꾸실 수는 없으니까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H7셀은 H7셀에, 자, 그리고 이름 상자에 H7셀을 내가 정확히 선택했는지 보시고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도록 하고 메모 서식은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단축키는 Shift F2고요. Shift F2를 눌러도 이렇게 메모가 표시가 되고, 또 위에 있는 검도 탭에 새 메모를 누르셔도 메모가 표시가 되고, 또 H7셀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삽입 이렇게 누르셔도 메모가 삽입이 됩니다. 여러분들 Shift F2 검도템에 새 메모는 오른쪽 마우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저 텍스트 이름은 지우시고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이 텍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메모 서식을 누르시면 이렇게 글꼴 탭만 나옵니다. 글꼴 탭만.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커서를 누르시면 안 되고 메모의 요 테두리 부분을 누르시고 메모 테두리 상자를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서식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메모 서식에 맞춤 탭이 나와요. 맞춤. 그러면 자동 크기가 있을 거예요. 자동 크기 체크하고 확인. 자, 그러면 글자 크기만큼 크기 조정이 자동으로 되죠. 자, 근데 가끔가다 요 아래 있는 이렇게 엔터가 써져 있어서 이렇게 메모 크기가 조정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커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백스페이스 바 이렇게 누르시면 자동 크기, 그리고 엔터가 있으니까 엔터 있는 것만큼 크기 조절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빈 셀을 눌렀을 때 메모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메모가 모두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빈 셀을 눌렀을 때 메모가 사라지면 숨기기가 돼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H7셀 누르시고 메모 모두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에서도 메모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빈 셀 눌렀을 때 메모가 나타나 있어야지 메모 표시가 선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 작업 2도 다 5문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 한 번씩 눌러주시고 기본 작업 3으로 오셔서, 자, 기본 작업 다시 3은 배점 5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건부 서식이 나왔고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데다 서식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범위가 맞아야지만 서식이 적용이 제대로 됩니다. 자, 그리고 행 방향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할 때는 이 필드 이름이 범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도 항상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 지정하라고 나와요. 범위가 틀리면 식을 제대로 세워도 수식을 제대로 세워도 조건은 엉뚱한데 적용이 돼요. 그래서 범위를 잘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A4부터 G15셀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A4부터 G15셀 범위에 범위를 잡으시고 이 범위에서 G기가 주임이면서, 그럼 이 G기가
주임인 걸 찾고,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거,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거, 주임인데 400만 원 미만인 거는 주임이지만 400만 원 미만이 아니죠. 주임인데 400만 원 미만인 거, 이런 거는 이렇게 행 전체에 굴골 스타일을 굵게 표준색의 파랑으로, 그럼 얘는 굴골 스타일이 굵게 표준색의 파랑으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and로 직위는 주임이면서 총급여는 400만 원 이하라는 걸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에다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A4부터 G15까지 범위를 잡으셨으면 홈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에 수식 셀에다 커서 놓고, 자, 수식은 항상 등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는, 자, and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and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수식은 직위가 주임이면서 그랬으니까 직위가 들어있는 첫 번째 셀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조건은 항상 첫 번째 데이터를 갖고 식을 세우는 건데, 직위가 들어있는 첫 번째 셀은 C4셀이에요. 자, 근데 C4셀을 클릭하면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 참조가 되어 있다는 건 C4셀만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직위는 C4셀부터 C15셀까지가 직위가 들어있어요. 그죠? C4, C5, C6, C7, C8 이렇게 해서 C15셀까지 직위가 들어있는데, C4셀이 주임이냐 라고 물으면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내려오면서 못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위가 주임인지를 물어보면 C열은 고정이 돼야 되고 사행은 풀어줘야지만 C4부터 C15까지 쭉 따라 내려오면서 주임인 걸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 방향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열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F4 펑션 키에 있는 위에 F4키 2번 눌러주면 C 앞에만 이렇게 달러가 붙죠. 그럼 얘가 는 주임이냐, 저 주임이라는 글씨는 텍스트니까, 문자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안에 주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따옴표 닫고, 그러면 C4부터 C15셀까지 내려오면서 주임인 걸 찾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두 번째 인수로 넘어갈 때는 콤마 쉼표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총급여가 들어있는 첫 번째 데이터가 또 G4셀에 있으니까 G4셀을 클릭하면 G4셀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G4셀도 마찬가지죠. 총급여는 G4셀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G4셀부터 G15셀까지 들어있어요. 그럼 G4, G5, G6, G7, G8 이렇게 내려오면서 G16까지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걸 검색하려면 G열은 고정돼야 되고 사행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F4 2번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공식처럼 행 방향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열 고정이다. 이렇게 필기시험에도 그래서 나오죠. 행 방향으로 조건부 서식은 열 고정입니다. 열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400만 원 미만이면 작다. 400만 원. 두 개 조건 끝났으니까 and 가로 닫고, 서식에 가서 굴골 스타일을 굵게, 글꼴색은 표준색에 있는 파랑. 확인. 자, 미리 보기에 파랑색 굵게 적용됐으면 확인 눌러보시면 주임이면서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것만, 주임이면서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것만. 아까 요거 주임은 400만 원 이상이니까, 총급여가 400만 원 이상이니까 두 개가 다 and가 돼야 되는데, 얘는 400만 원 이상이니까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만약에 이 황상호 사원이 주임으로 승진을 한다 그러면은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겠죠.
황상우 사원을 주임이라고 쓰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임이면서 400만 원 이하가 될 때니까. 다시 사원으로 바꿔놓으면 조건부 서식이 다시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놨을 때는 서식에 적용이 되면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고 서식이 적용이 안 되면 해제가 된다. 이렇게 필기시험에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3개 5점, 10점, 5점 이렇게 20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자,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넘어오면 됩니다. 자, 계산 작업은 배점 40점 5문제, 한 문제당 8점씩 되겠습니다. 자, 먼저 표 1에서 지점이 A3부터 A10까지 지점이 들어있어요. 동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남부도 있네요. 이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자, 조건은 A12, A13에다 쓰고 동부 지점의 합계는 C13셀에다 작업을 하라고 했고, 자, 함수는 뒷섬,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오 그랬는데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라고 했으니까 올림하는 함수는 라운드 업이 되겠죠. 라운드는 반올림이 되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 하는 함수니까 여기서 라운드 업으로 올림해주고 조건이 지점이 동부인 합계를 구하는 건 뒷섬 함수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라운드업과 뒷섬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조건을 먼저 지점이 동부인 조건을 여기다 써주래요. 자, 그럼 지점이 동부 있으니까 조건 그대로 복사해서 A12, A13셀에다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엔터 치셔도 전체 붙여넣기는 됩니다. 자, 그럼 지점이 동부인 조건 먼저 써놓고 C13셀에 합계를 구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라운드업 함수가 앞에 있는 건데 일단은 뒷섬 함수가 합계를 먼저 구해 볼게요. 올림할 값이 얼마가 되는지 먼저 보게. 자, 그러면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자, 지금은 먼저 동부 지점의 합계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sum 함수를 이용해서 자, 함수 인수 마법사 꺼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로 열고 바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탭 키 치시고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이 fx 함수 삽입 누르시면 함수 인수 마법사가 나옵니다. 처음에 함수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함수 인수 마법사를 꺼내서 첫 번째 인수 커서 놓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힌트를 주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힌트가 나와요. 이렇게 참조 영역을 알려달라. 데이터베이스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를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필드 이름이 데이터베이스는 필드가 하나라도 있어야 데이터베이스니까 필드 이름이 들어가야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다른 함수는 필드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필드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정해주는 거고 두 번째 인수는 필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필드를 얘들이 필드인데 그래? 이 필드는 열이라고 합니다. 열.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숫자라고 써 있죠.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이 필드 이름의 숫자. 그러니까 지금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필드가 뭐냐, 어디냐 라고 묻는 건데 이 필드를 알려줘도 되고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거야 라고 필드 이름을 알려줘도 되고 열 레이블 이름 또 매출액이 들어있는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하나, 둘, 셋 이렇게 3이라고 알려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아 조건은 열 레이블과 조건 레이블 RS를 포함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목록에도 필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건에도 필드 이름이 들어갑니다. 고급 필터랑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필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조건에 맞는 이 필드에 대한 데이터를 필터링 하는 거고, 이건 함수니까 어떤 값을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동부 지점만 2856만 1,500원, 그리고 여기 5,243만 8,600원 이렇게 더했겠죠. 그러면 8,100원 이렇게 나온대요. 얘가 동부 지점만 합계가 되겠죠. 얘를 이 100원을 올림해서 1,000원으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니까 이대로 하면 100원까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123만 4,123원이면 123원을 올려서 5,000원으로 만들어 주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업 함수가 올림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 앞에 얘가 라운드 업 함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라운드 업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고 열어보면 인수가 넘버 디지트의 자릿수에 위에 넘버 값이 데이터베이스 dsum 함수가, 제가 수식 입력줄에 있는 dsum 함수를 클릭해 보면 도메인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합계를 구해왔죠. 동부인. 그럼 라운드업 함수가 넘버 디지트의 자릿수를 100의 자리에서 올림할 거니까 마이너스 3을 입력해 주시면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필드는 3이 아니고 매출액이라고 해주셔도 답은 똑같죠. 그래서 이 필드는 필드 이름을 써주셔도 되고 열 번호를 써주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2에서 상여금이 J 3부터 J10까지 들어있는데, 여기서 120만 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은 I3부터 I10까지 들어있대죠. 이 기본급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J12셀에 표시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인원수를 구한 뒤에는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라고 했고요. 자, 평균을 구하는 거는 에버리지가 구하지만 인원수를 구하는 건 카운트 함수가 세는 건데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있으니까 카운트 if가 되는데 조건이 두 개예요. 상여금은 120만 원보다 크고 기본급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이렇게 조건이 두 개면 카운트 if s가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if s 함수가 개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는하고 카운트 if s 함수로 개수를 구해옵니다. 자, if s 이렇게 쓰시고 얘를 탭 누르고 fx 누르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이렇게 누르셔도 함수 인수 마법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조건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 크리테리아 레인지 1에다가는 첫 번째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냐라고 하는 거 먼저 물어볼 거니까, 자, 상여금이 들어있는 범위 먼저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상여금은 J3부터 J10셀에 들어있다고 알려줬으니까 상여금은 J3부터 J10까지의 범위를 알려주고, 그 밑에다가 상여금이 들어있는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120만 원보다 크다. 크다는 초과죠. 그러니까 크다 120만 원. 120만 원. 동그라미 개수가 맞는지 보시고, 자,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이 들어있는 범위는 I3부터 I10까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급의 평균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그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가 구하는 거니까, 자, 에버리지 함수가 기본급의 평균을 구해볼까요?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니까 이 기본급의 평균이 288만 1,875원이래요. 자, 근데 이렇게 구하면
제가 여기 수식 입력줄에 있는 에버리지를 이렇게 눌러보면 자 288만 1875원 맞죠? 여기에 있는 평균이. 근데 지금은 288만 1875원인 거 얘들 중에서. 근데 그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상인 거라고 여기 써줘야 되는데 자 이상이라고 써주면 위에 보시면 120만원 초과인 게 이렇게 텍스트로 묶여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이상을 써주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얘가 이 앞에 큰 따옴표 맨 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얘가 텍스트 형태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카운트 if나 sum if나 average if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따로 조건을 따로 쓰기 때문에 이 조건이 텍스트 형태로 뭐뭐 이상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됩니다. 크거나 같다를 따옴표로 묶어줘요.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얘가 에버리지가 아까는 288만 1875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텍스트로 묶여지기 때문에 숫자로 못 읽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로 읽히지 않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에버리지가 구한 걸 288만 1875원이라는 그 숫자로 읽히려면 이 크거나 같다를 텍스트로 만들어주고 얘를 앰퍼샌드 연결 연산자가 연결을 해줘야지만 전체가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지만 288만 1875원 이상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여금이 120만원 초과이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거 그러면 3개라고 개수가 나오죠. 여기에다 수식 입력줄에 가서 다시 앰퍼샌드 연산자 연결하고 큰 따옴표 하고 개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표 3에서 주민등록번호 왼쪽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이면 여를 성별에 표시하시오. 자, 요 성별에 주민등록번호 8번째 글자, 8번째 글자를 찾아서 1, 3은 남자, 2, 4는 여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거죠. 자, 그럼 남인지 여인지 표시해 주는 거는 저 추조함수가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추조함수는 인덱스 넘버를 찾아오는 거고 그 인덱스 넘버를 찾아왔을 때 value 1, 2, 3, 4에다 남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미드 함수가 8번째 글자를 찾아와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추조함수로 표시해 줄 거니까 추조함수로 시작합니다. 그럼 추조 컨트롤 A 누르시거나 탭 눌러서 FX 눌러주시면 됩니다. FX를 누를 때는 괄호가 없으면 함수 인수 마법사가 안 열려요. 자, 인덱스 넘버 이 숫자는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글자를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글자를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글자는 미드 함수가 찾아와야죠. 자, 그럼 미드 함수 추가하신 다음에 미드 함수도 함수 인수 마법사를 열어볼까요? 그러면 위에 수식 입력줄에 있는 미드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미드 함수가 열리죠. 자, 미드 함수의 텍스트 문자열은 오른쪽에 텍스트 문자열 우리가 돌려줄 문자가 포함된 문자열입니다. 그랬으니까 얘는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거고 스타트 넘버는 돌려줄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열의 위치를 알려달래요. 그럼 우리는 8번째 문자열을 찾을 거니까 8. 그리고 넘버 캐릭터스는 8번째부터 몇 글자를 찾을 거냐 라고 묻는 거니까 한 글자를 찾을 거니까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8번째 글자는 2가 되니까 2를 찾아왔어요. 자, 그럼 2가 우리가 미드 함수에 찾아온 애는 이 텍스트이지만 추주 함수는 얘를 숫자로 인식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숫자 2로.
그럼 value 2에 있는 이 값을 반환해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value 1이면 이 추주가 찾아온 애가 얘가 1이면 value 1에다가 남이라고 해주고 아래로 내려가실 때는 탭 키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 탭, 남, 탭, 여, 탭. 자, 그럼 4까지만 있으니까 value 4까지만 써주면 되죠. 자, 우리가 찾은 게 2였으니까 여라고 반환을 해주죠. 확인 누르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하시거나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3이니까 남, 여기는 4니까 여, 1이니까 남, 1이니까 남. 다 맞게 찾아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표 4에서 고객번호 G8부터 G25까지 고객번호의 오른쪽 첫 문자가 오른쪽에 있는 첫 문자가 1이면 여기는 일반, 2이면 실버, 3이면 골드, 나머지는 뭐 5나 4 이런 거는 VIP 이렇게 등급을 표시하는데 자,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라고 돼 있네요. 자, 스위치 함수는 오피스 2021 버전부터 그러니까 2024년부터 다시 출제가 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함수는 어떤 대상을 찾아서 그 조건에 맞으면 결과값을 반환하고 두 번째 조건에 맞으면 두 번째 결과값을 반환하고 세 번째 조건은 세 번째 결과값을 반환하고 이런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스위치 스위치 함수의 익스프레션 대상이 되는 그 식은 고객번호의 오른쪽 한 글자를 찾아오는 거죠. 얘는 라이트 함수가 찾아오면 되니까 자,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고객번호에 콤마 한 글자를 찾으면 자, 오른쪽 한 글자가 이렇게 2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값은 조건이 되는 건 얘가 1이냐 라고 묻는 거죠. 얘가 1이면 값은 일반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이 1이면 일반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일반. 자, 근데 얘가 1이면 일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이라고 안 나와요. 에러가 났네요. 그죠? 그럼 얘가 1이라는 게 그냥 1이 아니라는 얘기죠. 1이. 우리가 라이트 함수로 찾은 고객번호 오른쪽 끝에 있는 이 1은 그냥 1이 아니고 아까 추주 함수에서 찾았을 때는 추주 함수가 인덱스 넘버로 바꿔졌는데 얘는 그게 아니죠. 1이 텍스트예요. 그래서 if나 추주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텍스트 문자열을 미드나 라이트나 레프트 함수에서 찾은 저 텍스트 문자열은 1이냐 2이냐 3이냐 이걸 계속 텍스트는 텍스트로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 텍스트니까 얘가 일반이라고 결과값을 반환하죠. 1이면 일반,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2이면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얘도 따옴표 안에 2이냐 라고 물어봐 주셔야 되고 2이면 실버, 실버, 탭, 3이면 골드, 그리고 나머지는 VIP라고 했으니까 VIP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VIP. 자, 확인 누르고 첫 번째 1이면 일반은 맞죠? 나머지 채우기 드래그 하시거나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2는 실버가 맞고요. 5니까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VIP, 1은 일반, 3은 VIP, 2는 실버, 3은 VIP. 3은 골드였는데 제가 골드를 빼먹었나요? 아, 여기를 제가 3인데 2라고 써놨네요. 그죠? 자, 3을 쓰고 채우기 엔드를 다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따옴표가 없어서 얘를 골드를 못 찾네요. 3이면 골드도 찾아야 되겠죠. 답이 꼭 아래 있는 것도 맞는지 보셔야 되고, 만약에 답이 이렇게 잘못 찾아온 게 있으면 맨 첫 번째 셀에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골드도 있어야 되죠. 중간에 있는 얘만 수정을 해주시면 그것도 오답 처리됩니다. 반드시 첫 번째 셀에서 수정을 해주시고 다시 채우기 엔드를 드래그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는 원서 번호의 왼쪽 첫 번째 문자, 원서 번호의 왼쪽 첫 번째 문자를 찾아서 학과명을 찾아오라는 얘기네요. 학과명을. 자, 이 학과명은 테이블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 hlookup 함수의 이 첫 번째 있는 값을 찾아가려면 이 원서 번호의 왼쪽 첫 글자가 필요하니까 left 함수가 필요하고, 첫 번째 함수를 찾아가서 찾아오는데 없는 것도 있나 봐요. 없는 게 있어서 if 함수, 오류가 발생할 때는 지원 아까의 코드 오류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코드 오류를 표시할 if 함수도 준 겁니다. 자, 모두 사용해야 되니까 모두 사용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디서 오류가 나오는지는 자, 마지막에 우리가 해보고, 일단 hlookup 함수로 지원 아까를 먼저 찾아와 보겠습니다. 자, 는하고 hlookup 컨트롤 A 누르시든가 탭 눌러서 fx. 자, lookup 밸류는 이 테이블에 얘가 수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홀리존탈, 그래서 hlookup 함수를 쓴 거죠. 그래 로우 인덱스 넘버가 되는 거고, 이 테이블에 첫 행에 있는 값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표의 첫 행에 찾으려는 값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표의 첫 행에 찾으려는 값이 s, n, m 이기 때문에 이 s, n, m은 원서 번호의 첫 번째 글자예요. 그럼 원서 번호의 첫 번째 글자는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left 함수 이용해서 원서 번호 콤마 첫 글자, 그럼 m을 찾았어요. m이 지원 아까가 어딘지 테이블 어레이는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입니다. 그랬으니까 그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 그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니까 학과 코드가 들어있는 이 S가 있는 데부터 추출하려고 하는 학과명이 들어있는 데부터 들어있는 데까지가 되겠죠. 이 표는 반드시 아래에 있는 원서 번호를 가지고 지원 학과를 찾을 때도,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학과를 찾을 때도 이 테이블을 이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F4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애들 찾을 때도 이 테이블은 똑같은 범위에서 찾아야 되니까 F4 고정. 그리고 로우 인덱스 넘버는 방금 우리가 지정한 게 테이블 어레이죠. 학과명을 찾은 그 테이블 어레이 내에 행 번호를 써주면 되는데, 값을 추출할 행을 알려주면 된대요. 표의 첫 행이 1행입니다.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첫 행의 1행에는 학과 코드가 들어있고, 내가 가져간 학과 코드가 들어있고, 우리가 추출할 행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찾을 건 이 학과명이에요. 추출할 행은 1, 2, 두 번째 행에 들어있는 거니까 로우 인덱스 넘버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논리값이라는 건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그럼 여기는 m, n, s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예요. 여기 a가 없다고 해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건 아닙니다. 얘는 아예 못 찾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false예요. 그럼 0이라고 쓰셔도 되고, false라고 0이라고 써도 오른쪽에 이렇게 false라고 나오죠. 그래서 굳이 false라고 쓰셔도 되지만 0 써도 false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M은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보면 자, 여기까지는 다 찾는데 A는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난다는 얘기예요. H룩업 함수가 얘를 이렇게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에러가 나요. 자, 이런 경우에는 if 에러 함수가 코드 오류라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f 에러 함수는 항상 어떤 값을 찾아왔을 때 에러가 났을 때 해결해 주는 거니까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H룩업 함수 앞에 if 에러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if 에러 함수로 시작을 하면 자, if 에러 함수 클릭해서 자, fx 눌러 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가 안 나요. 멀티미디어를 찾았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여기에다 value if 에러에다 코드 오류로 표시해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코드 오류 확인 누르고 에러가 안 난 건 상관이 없지만 마지막 칸에는 얘는 코드 오류로 바뀌죠. 자, if 에러 제가 눌러보면 이렇게 에러가 났으니까 그죠? 아까는 에러로 여기가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코드 오류라고 어떤 값의 에러를 코드 오류라고 해결을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도 이렇게 if 에러가 나왔을 때는 코드 오류가 어디가 써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 문제도 5문제 8점씩. 자, 함수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만약에 나도 함수도 정확하게 빨리빨리 풀어볼 자신이 없다 그러면 분석 작업 1, 2, 기타 작업 1, 2 두 개 다 해 놓으신 다음에 계산 작업 하시고 그리고 기본 작업 2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은 두 문제에 10점씩 배점이 높아요. 10점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분석 작업은 부분합이 나왔는데 부분합이 나오면 반드시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커말에서는 고맙게도 또 정렬을 뭘로 하라고 문제에서 반드시 써 있어요. 그래서 정렬부터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렬된 걸로 그룹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이렇게 정렬이 1차 정렬만 있으면 학과를 기준으로 그러면 학과가 들어있는 셀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범위를 이렇게 잡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냥 학과가 들어있는 셀 아무데나 커서 놓으시고 오름차순 정렬하면 왜냐면 멀티미디어과가 얘가 올라올 때는 김재우도 이렇게 같이 따라오고 점수도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하면 같은 점수와 출석 점수가 이렇게 같이 따라옵니다. 그럼 네트워크과 멀티미디어과 소프트웨어과끼리 묶였습니다. 자, 정렬이 됐으면 이제 그대로 맨 끝에 있는 부분합 눌러서 자, 부분합 학과별로 했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학과로 선택을 해주시고 학과별로 묶여 있는데 출석과 평소의 합계를 계산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첫 번째가 합계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그대로 합계로 놔두시고 항목은 출석과 평소에 그랬으니까 출석과 평소를 체크해 주시고 총점은 해제. 자, 다른 거는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출석과 평소에만 항목에 체크가 돼 있어야지. 여기 출석, 평소 아래에만 합계가 나옵니다. 다른 거 아래에는 합계가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첫 번째 조건 부분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됐지 그대로 두시고 확인. 자, 그럼 출석과 평소 아래에 이렇게 학과별로 합계가 나왔죠. 요약이 합계입니다. 요약이 합계 나왔어요. 전체 합계. 그럼 그대로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두 번째 부분합은 총점의 최대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두 번째 함수는 최대로 바꾸고 자, 출석과 평소는 이제 해제해 주시고
항목에서 총점만 체크. 자, 총점의 함수는 최대.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학과로 두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내치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내치를 해제해 줘야지 아까 한 우리 합계 이 요약 위에 최대가 나옵니다. 확인 누르면 요약 위에 최대가 나오는데 총점 아래에만 이렇게 최대가 나와야죠. 그래서 교재에 나온 것처럼 출력 형태가 똑같이 나왔으면 답이 맞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잘못하셨다 그러면 부분합에 들어가서 모두 제거하시고 다시 순서대로 합계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 첫 번째 할 때는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도 배점 10점이 됩니다. 자, 분석 작업 2는 자, 정렬이 나왔네요. 정렬. 자,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포지션일 경우 가입 기간의 셀 색이 RGB 216, 228, 188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정렬은 포지션별로 정렬하는데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이렇게 정렬이 두 개가 있고 두 번째 정렬이 있을 때는 자, 이 데이터 있는데 커서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눌러서 자, 목록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보시고 정렬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 정렬 기준의 포지션 자, 이렇게 데이터로 할 때는 숫자나 데이터로 할 때는 그대로 셀 값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 아니에요. 지금 티귿, 피읍, 니은, 이응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는 사용자 지정으로 오셔서 사용자 지정의 목록 항목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투수 콤마로 입력해 주셔도 되고 엔터로 입력을 해 주셔도 됩니다. 포수, 내야수, 외야수. 자, 오타 없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추가. 자,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자,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로 정렬이 됐고 동일한 포지션이면 가입 기간의 셀 색이 그랬으니까 기준 추가 눌러서 다음 기준에서 가입 기간으로 필드 이름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셀 색이 그랬으니까 정렬 기준에서 셀 색을 선택해 주시고 자, 셀 색 RGB 색 마우스 갖다 대고 216, 228, 188 자, 맞으면 선택 그리고 이 셀 색이 위에 표시인지 아래 표시인지 확인해서 지금 문제에서는 위에 표시라고 했으니까 위에 표시 맞는지 보시고 자, 같은 내야수면 이 가입기간 색이 있는 부분이 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같은 투수면 이 셀 색이 위에 있는 게 위쪽으로 포수면 여기는 두 개 다 색깔이 있네요. 내야수는 내야수끼리 셀색 있는 게 위로 이 외야수 중에 셀색 없는 게 아래쪽으로 왔죠. 이렇게 정렬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작업도 매크로와 차트 10점씩 10점씩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두 문제 5점 5점. 자, 먼저 매크로 작업은 자, 순서에 맞게 꼭 작업을 하셔야 되고 매크로 기록이 잘 돼야지만 실행에 오류가 없습니다. 개발 도구가 꼭 꺼내져 있는지 보시고 매크로 보안은 비주얼 베이지 매크로 사용 권장으로 돼 있는지 보시고 자, 먼저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 매크로를 기록할 걸 예행 연습을 먼저 하셔서 오류 없이 내가 평균을 는 하고 에버리지를 써서 할 건지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크로를
뭐 여기 수식에 있는 요 평균 얘로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 얘를 눌러도 이렇게 에버리지 함수로 평균이 나오고, 또 홈에 있는 평균 눌러도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보면 에버리지가 나오니까 직접 는에서 하신 거랑 이렇게 똑같죠. 에버리지 함수 입력하신 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합계로 하는 게 좀 편하죠. 자, 저는 자동합계로 하는 걸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로 할지 마음속으로 정하셨으면, 자, 이제 매크로 기록 먼저 해볼게요. 자, 개발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을 평균으로 하래요. 자, 그럼 매크로 이름 평균. 자, 매크로 이름 평균으로 했으니까 확인 눌러서 매크로 기록 중이니까, 자, 저는 한꺼번에 N4부터 N14까지 잡고 홈 자동합계 옆에 있는 평균. 자, 그러면 에버리지 함수가 맨 끝에 셀 눌러보면 P14부터 N14까지 평균을 구했어요. 자, 평균 구했으니까 기록 중지. 자, 상태 표시줄에 있는 기록 중지 누르셔도 되고,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눌러도 됩니다. 자, 기록 중지를 눌러야지만 비주얼 베이직에 이렇게 매크로가 기록을 해 놓습니다. 평균 매크로를 기록했죠. 자, 기록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지울게요. 자, 기록 중지를 안 하면 제가 코딩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중지하시고, 자, 얘를 실행시킬 단추를 C16D17에다가 C16D17 여기다 그리래요. 자, 그러면 개발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자, Alt키 누르고 셀에다 딱 맞게 그려주시면, 자, 마우스 띄시면 바로 매크로 지정하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매크로 이름이 여기 들어있어요. 평균을, 자, 매크로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단추가 나타나죠. 이 단추 이름에 그대로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빈셀 눌러준 다음에 평균 눌러보시면, 자, 평균 매크로가 실행이 되죠. 지정을 해줬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매크로는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B3부터 B14 셀과 D3부터 G14 셀을 글꼴색을 빨강으로 하는, 그래서 표준색이 빨강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매크로를 서식이라고 하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얘도, 자, 어떤 게 하는지 아셨으니까, 자, 개발 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서식 확인. 자, 매크로 기록 중이니까 B3부터 B14 컨트롤 키 누르고 D3부터 D14. 자, 홈에서 글꼴 빨강. 자, 빈셀 한번 누르고 기록 중지. 자,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하셔도 됩니다. 자, 기록 중지 해야지 얘도 이렇게 기록 중지가 끝납니다. 어디에서 셀이 끝났는지. 자, 그러면 단추를 빈면 F16부터 G17까지, F16부터 G17까지 삽입의 기본 도형에 있는 빈면을 Alt키 누르고, 자, 셀에 딱 맞게 도형을 그려주시고, 얘는 도형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이 먼저 안 뜨죠. 그럼 도형에다 이름 먼저 서식이라고 써주시고, 자, 수동으로 오른쪽 마우스 살짝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리고 서식을 매크로 이름에다 지정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얘는 채우기 그냥 검정으로 바꿔놓고 서식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럼 매크로 두 개가 다 얘도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10점, 2점씩 5문제가 되고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랬으니까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자, 여기 보니까 빨강색 계열입니다. 그죠? 그럼 이 빨강색 계열을 마우스 갖다 대서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라고 맞죠?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 자, 법리도 보면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지워졌습니다. 자, 그럼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고 그랬으니까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차트 종류 변경 누적 세로 막대형 확인. 자,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차트 제목 자, 차트 위에 정보통신 서비스별 세부 인력 그리고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의 2021 요소에만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의 2021 요소면 마우스 갖다 대면 2021이 얘가 되겠네요. 그렇죠? 2021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차트 요소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하고 자, 레이블의 위치는 가운데 지금 근데 가운데로 돼 있으니까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맞춤이 돼 있죠. 내로 두시고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으로 설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계열 서식 더블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계열 서식 도구 상자가 뜨면 계열 겹치기 지금 100%로 돼 있는데 0 간격 너비도 0 자,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으로 바꾸니까 차트 종류가 이렇게 겹치기 0 간격 너비는 옆에 거랑 또 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그림에 있는 거랑 똑같이 바뀌어 있는지 항목이나 계열이나 데이터 레이블이나 차트 제목 이런 걸 확인을 해 보시고 똑같이 바뀌어 있으면 다 수정이 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